이 국정농단을 캐다가 우리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무령왕릉은 바로 삼성입니다. 이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K 스포츠나 밀재단이 생기기 훨씬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삼성과의 기나긴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풀어준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이요. 2015년 5월 7일에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에 나타납니다. 규제 완화를 지켜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이 반도체 공장을 해주는데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해주고 산업 용수를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삼성과 뭔가 주고받을 게 있었던 거겠죠. 규제 프리존이나 이 대기업과 했던 모든 일에는 항상 바터제로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으로 궁금한 게 저 자료를 보시면요. 저 2015년 6월 23일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독일을 가는 요 순간입니다. 요 직전에 이제 박상진 오늘 지금 그 스트레스로 입원하셨다는 이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2015년 6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정유라를 지원하는 그런 그 방안으로 승마협회를 택한 것 같은데 삼성을 승마협회 회장사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여의치 않았다는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선수를 뽑는데 공정하게 뽑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가 선수로서의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같이 경쟁을 시켰을 때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승마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 삼성의 자금이 독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 최순실이 독일에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그 삼성이 거기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노승일 증인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그 고영태 그 증인을 만나서 독일에 가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이 그 7월 30일이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근데 7월 30일 날 해서 그래서 이 회사 다니던 데를 정리하고 8월 10일 날 가지 않습니까? 예, 8월 10일 날 출발.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요? 독일에 회사를 만들러 가셨죠? 갔을 때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독일에 가서 뭘 했는지. 삼성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삼성이랑 저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인 신규 법인을 만드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는 제2의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 가서 첫 번째로 회사로 사용할 그 장소를 알아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박승관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걸 이제 최순실한테 보고를 했고 최순실이 이제 박승관 변호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알아봤나 봐요. 그리고 8월 14일 날 바로 입국을 한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박승관 변호사가 단독으로 이제 최순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독일로 간 이유가 예. 이 국민들의 눈을 피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독일에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죠. 예. 아까 박상진 사장님 지금 오늘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와서 병원으로 갔다는 그 증인이 바로 이 유럽 쪽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을 불이 나게 삼성전자로 데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승마협회 회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내서 독일에 회사를 차리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저 가운데 그 2015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7월 사이에 그때 바로 이 승마협회로 지원하려던 삼성의 자금이 최순실이나 정유라한테 직접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마음을 바꿔서 독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 회사를 만들러 가셨고요. 네네. 그렇죠? 그랬던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 이 독일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코아 스포츠 회사의 전신인 독일 회사를 하나 샀다가 이름을 코아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박원호 전 전무나 이런 분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서 그것을 비덱 스포츠로 바꾸면서 100% 최순실이 주인인 그런 회사를 만들죠. 이제 그거는 이제 2015년 12월 이후에 일어난. 그렇죠. 네네. 그때 이제 그렇게 만든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미르 재단과 K 스포츠가 만들어지는 이 전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일단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독일의 회사를 만들고 정유라가 혼자만 지원을 받게 해놨는데 장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계속 재벌들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뭔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우리가 7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게 큰 그림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화 쪽을 하나 했고 스포츠 쪽을 하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 정유라의 승마를 돕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뒤에 K 스포츠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독일에서 돌아오는 과정하고. 예, 저는 독일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나가라 그래서 이제 좀 버티다가 이제 나왔고요. 급여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독일은 노 부장이 원했듯이 그 급여 조건을 채워주면 법인으로서 대표로서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50만 원 받고 한국에서 200만 원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이제 150만 원에 준하는 이제 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고 법인도 그거에 맞는 세금을 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은 안 나간다고 버티니까 이제 부식을 끊어요. 부식을 끊고 제가 또 안 나간다고 그 부식을 끊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버티니까 통째로 이사를 가요. 제가 자고 있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은 고영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력서를 좀 준비해라고. 왜 그러냐니까는 제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체육재단이 정상적으로 고영태도 그렇고 정경련이 뜻을 합쳐서 만든 재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한 1월달, 2월달 같이 일해보니 또 이것도 판이 또 최순실 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케이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우리 조윤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만평이 있죠. 만화로 세태를 또 정치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정부 찬양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만평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나 소설, 연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홍보하는 과거의 대한뉴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또 영화, 연극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찬양하는 것이면 누구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이고 연극은 그냥 연극일 뿐입니다. 미디어와 예술은 그 속성상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역대 대통령 성대를 묘사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면 대통령들을 모두 바보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블랙리스트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 우리 조윤선 증인께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된 이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체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변호인, 화려한 휴가, 광해 이런 영화를 보고 불쾌했다, 화를 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 내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때 문화예술단체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해
6월 초 문화체육비서관 김소영이 A4 2장짜리 명단을 문체부 차관 조현재에게 전달을 했고 조현재 차관이 당시 유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유 장관은 무시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TF를 만들어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요청이 오면 그거를 거절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6월 말쯤 명단을 전달해준 김소영 비서관이 리스트를 폐기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폐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수시로 리스트가 내려오고 또 폐기하라고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소송한 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는 총 9,473명, 세월호 관련 시행령 폐기 촉구서는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국서는 문학인, 또 문재인, 박원순 후보 지지서는 이렇게 해서 9,473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그 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쭉 보면 이게 리스트라면 이 리스트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조현 증인께서 오늘 국민께 사과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진상을 다 파악하고 국민께 상세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부처 차원에서의 사과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것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김영하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대통령 풍자 세월 5월 화가 홍성담 배제 노력 제조 조치 강화라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그 지시도 있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까? 예, 저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있는 대로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금 특검에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 이 담당자들이 지금 거의 20일 정도 저희 직원만 해도 한 20명이 넘게 소환 조사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직도 특검 발표로는 전체적인 전모는 확인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 대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하고 그런 특단의 이런 조치가 반드시 부처 차원에서는 있어야 되겠다. 특검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실 거죠? 저희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도 특검에서 빨리 특검이나 검찰이나 간에 빨리 저를 소환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지금까지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을 소상히 자료와 함께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순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2012년 총선 당시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근접 경호를 담당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경호실에 별정적으로 특재되어서 근무를 했죠. 예, 관저에서 그렇습니다. 근무를 했나요? 예. 그러면 4월 16일 세월호 당일 그때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날 휴무였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구순성 의원께서 그에 관해서 구순성 증인께서 그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좀 증언을 해줄 수 있다 해서 오늘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양심선언을 한다는 그런 말도 한 적 없고 사실 그날 휴무였었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 싶은 게 정말 제보자가 누구인지 제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오늘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와서 병원으로 갔다는 그 증인이 바로 이 유럽 쪽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이 나게 삼성전자로 데려오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승마협회 회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내서 독일에 회사를 차리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저 가운데 2015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7월 사이에 그때 바로 이 승마협회로 지원하려던 삼성의 자금이 최순실이나 정유라한테 직접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마음을 바꿔서 독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 회사를 만들러 가셨고요. 네네. 그렇죠? 그랬던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 이 독일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코아 스포츠 회사의 전신인 독일 회사를 하나 샀다가 이름을 코아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박원호 전 전무나 이런 분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국정농단을 캐다가 우리가 무령왕릉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무령왕릉은 바로 삼성입니다. 이미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K 스포츠나 미르재단이 생기기 훨씬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삼성과의 기나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풀어준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이요. 2015년 5월 7일에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에 나타납니다. 규제 완화를 지켜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서 이 반도체 공장을 해주는데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해주고 산업 용수를 공급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있는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유라가 선수로서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같이 경쟁을 시켰을 때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승마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 삼성의 자금이 독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로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느냐. 최순실이 독일에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그 삼성이 거기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노승일 증인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고영태 증인을 만나서 독일에 가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것이 7월 30일이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근데 7월 30일 날 해서 그래서 이 회사 다니던 데를 정리하고 8월 10일 날 가지 않습니까? 예, 8월 10일 날 출발.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요? 독일에 회사를 만들러 가셨죠? 갔을 때 간단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독일에 가서 뭘 했는지. 삼성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삼성이랑 저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방법인 신규 법인을 만드는 걸로 얘기를 했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는 제2의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 가서 첫 번째로 회사로 사용할 그 장소를 알아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박승관 변호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그거는 이제 최순실한테 보고를 했고 최순실이 이제 박승관 변호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알아봤나 봐요. 그리고 8월 14일 날 바로 입국을 한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박승관 변호사가 단독으로 이제 최순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독일로 간 이유가 예. 이 국민들의 눈을 피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독일에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죠. 예. 아까 박상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삼성과 뭔가 주고받을 게 있었던 거겠죠. 규제 프리존이나 이 대기업과 했던 모든 일에는 항상 바터제로 주고받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으로 궁금한 게 저 자료를 보시면요. 저 2015년 6월 23일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가 독일을 가는 요 순간입니다. 요 직전에 이제 박상진 오늘 지금 스트레스로 입원하셨다는 이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2015년 6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정유라를 지원하는
그런 그 방안으로 승마협회를 택한 것 같은데, 삼성을 승마협회 회장사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여의치 않았다는 기사들이 또 나옵니다. 선수를 뽑는데 공정하게 뽑지 못할 가능성이